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독해 문제 같이 봅시다. 400쪽 연습 문제. 이 독해에서는 예전 교재는 페이지만 좀 달라요. 즉 독해 문제 400쪽 연습 문제 새 교재 400페이지고요. 예전 교재는 370 예를 들어서 374쪽, 75쪽에 있네요. 자, 문제들 다 풀어왔어요? 안 풀어왔지? 자, 한 번씩 독해 문제 풀고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와서 그 문제를, 이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독해를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또 그걸 대할 때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기출된 지문들이니까 철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어때요? 반가운 지문이지. 뭐야? 기미독립선언서야. 자, 이 기미독립선언서는 우리 시험에 계륵 같은 거야. 뭐냐면 막상 공부하자고 드니 한자들이 많으니까 두렵고, 그리고 안 하자니 두렵지만 또 막상 하면은 별거 아닌 내용인데 내가 공부하면 시험에 안 나오고요. 공부 안 하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해두는 게 좋겠죠.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뭐 안 나오면 그건 관계없는데, 공부를 에휴 이거 뭐 나오겠어 그리고 안 했다가 또 나오면은, 공부를 하면 쉬운 문제인데 안 하면은 반드시 틀리게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차분하게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403쪽입니다. 403쪽 새 교재 403쪽. 자, 1번 문제. 기억 리을 중 문단의 핵심어를 물었어. 자, 기억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염의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 니은에는 정당한 발달을 수하려 하면 이라는 말이 나왔고, 디귿에는 민족적 독립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리을에는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럼 답은 3번이 나와야 되고, 시험장에서도 곧바로 이걸 그 자리에서 해석하는 건 물어볼 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질문이 핵심어를 물었으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야? 독립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알고 가야 돼요. 공부를 해둔 다음에 아, 이 부분이 독립의 필요성을 말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시험을 쳐야죠. 그래서 공부한 사람에게는 매우 빨리 풀게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봅시다. 희라. 이때 희라 하면은 슬프다 이 말이야. 슬프구나. 구례 억울을, 구례하면 지난날이죠. 지난날의 억울함을. 이 기미독립선언서가 어렵지 않은 이유는 현대문이에요. 다만 한자를 앞에 쓰는 한주 국종체, 이런 걸 한주 국종체라고 그러거든. 한문을 앞에 내세우고 한글을 가로 안에 넣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한글 전용체하고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도 우리는 억울하다는 말을 써요. 대신 지금은 억울하다는 말을 어떻게 쓰나? 한글로만 쓴단 말이야. 한글로만 억울 이렇게 쓰는 걸 당시에는 한자로 억울 하고 써놓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기미독립선언서는 읽을 줄 아는 게 우선이겠지. 그지? 한자를 읽을 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로 안에 있는 한글을 딱 화이트로 지운 다음에 그리고 한자를 일부러 읽어보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자, 선생님 그럼 책에 한글을 지우면은 나중에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그러니까 복사를 하나 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복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 기미독립서 나온 부분을 한글로 써 있는 부분을 지운 다음에 자꾸 연습을 해보라고요. 그러면은 그 뜻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봅시다. 구례 지난날에 억울함을 선창하려면, 이때 창은 풀어 내보낸다라는 거니까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이 말이겠지. 우리 억울함을 푼다, 억울함을 해소한다 이렇게 하죠. 따라 선창한다 하면은 억울함을 풀어내려면,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여기까지가 계속 이 구문은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에 뭐뭐 하려면, 만약에 뭐뭐 하려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독립의 필요성을 첫 번째, 지난날의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두 번째는 시야의 고통을, 지금의 고통을
파탈하려면. 이때 파탈이라는 얘기는 깨뜨린다는 얘기인데 지난날의 고통을 깨뜨린다는 얘기는 고통을 해소하려면 이 말이지. 지난날의 고통을 파탈하려면, 해소하려면, 벗어나려면 이런 의미야. 또 장래 협의를, 협의라는 말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 위협이라고 하지. 장래 협의를, 위협을 삼재하려면. 삼재 같은 말 주의해요. 지금 안 쓰는 말이죠. 억울이나 억울하다는 말, 뭐 선창한다, 파탈한다 이런 말은 좀 쓰지만 삼재한다는 말은 전혀 쓰지 않는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낱말 뜻을 묻죠. 삼재는 베어 없애다 이 말이야. 삼재하면 베어 없애다. 따라서 지난날의 위협을 베어 없애려면 또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염의에, 염의하면 염치와 도의지, 국가적 염치와 도의에 압축 소잔된 걸, 압축되고 소잔됐다. 소잔이라는 게 뭐야? 그 기운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지. 즉 압축되고 기운이 줄어든 걸 그 옆에는 반대말을 써놨지. 흥분시키고 신장시키려면, 즉 우리의 양심과 국가적인 그런 예의와 또 염치를 압축되고 자꾸 줄어드는 걸 흥분시키고 그리고 성장, 신장시키려면 각계의 인격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에 정당한 발달을 수하려면, 수하다 하면 이루다, 정당한 발달을 이루려면 지금 계속 뭘 나열하고 있는 거야?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죠. 가련한 자제들에게, 가련한 자제, 지금도 쓰는 말이지. 불쌍한 자제들에게, 후손들에게 고치적 재산, 고치하면 치자가 무슨 치자? 부끄러울 치자, 몹시 부끄럽다 이 말이지. 이 몹시 부끄러운 유산을, 이런 몹시 부끄러운 유산을 유여치 않으려면, 물려주지 않으려면, 그럼 질문, 여기서 고치적 재산이란 뭘 가리켜? 그렇지, 1919년 당시 식민지의 상태를 말했지. 이 식민지의 조선을, 식민지의 상태인 이 식민지 조선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의, 즉 영구완전한, 자자손손 영구완전한, 오래되고 완전한 경복, 기쁨이거든. 경복, 경사스러운 복, 경복, 경복을 도영하려면, 도영하면 맞이하다 이 말이에요. 이 영자가 맞이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맞이하려면. 그럼 질문, 고치적 재산이 식민지 상태를 말한다면 여기 영구 완전한 경복이란 뭘 말하지? 독립의 상태를 말하겠지. 영구 완전한 경복이란 독립의 상태를 말하겠죠. 여기까지가 도용하려면, 맞이하려면, 여기까지가 뭘 얘기한 거야?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열거했어요.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독해 문제로 뭘 낼 수 있냐면 위의 지시문에서 독립의 필요성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위에 제시되어 있는 것, 즉 사실적 이해를 묻은 거니까 위에 써있나 안 써있나 확인하면 되는 거야. 최대 근무가 가장 우선할 일이 뭐라는 거야?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즉 민족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핵심어죠.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자, 핵심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한 문단은 주제가 하나니까, 중심 주제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 뒷부분은, 그 중심 문장을 뭐 하는 거야? 부연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은 문단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주지 플러스 뭐다? 부연이다. 그렇죠? 즉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하는 거다. 여기까지가 주지라면 그 뒤는 이제 부연이죠.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2천만 각계가, 2천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마다, 사람마다 방촌의 인을 회하고, 자, 요런 거 해석 잘해야지. 방촌의 인을 회하다 밑줄 치고,
은유법을 썼어요. 은유법을. 결국 마음속에 칼을 하나씩 품으라는 얘기인데, 즉 참을 인자, 이 참는 것에 그런 마음에 하나씩 칼을 품으라는 얘기인데, 이는 곧 뭘 말하냐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라는 얘기야. 따라서 방촌의 인을 회하고 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뜻? 굳은 결심을 하고. 수사법은 뭘 썼다고요? 은유법은. 그 마음의 단단한 결심을 마음에 참을 인자를 새겼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즉 굳은 결심을 하고, 이런 의미죠. 방촌의 인을 회하고,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거야. 밑줄 친 방촌의 인이 의미하는 건 뭐냐? 즉 굳은 결심을 한다, 이런 뜻이죠. 방촌의 인을 회하고 인류 통성과 시대 정신이, 인류의 통성, 보편적 인류의 생각이니까 뭘 말하겠어? 인류 통성과 시대적 정신. 당시에 우리가 3.1운동을 하게 된 그 당시에 인류의 보편적인 즉 사상과 시대적 정신이란 뭘 가리키겠어? 민족 자결주의를 말하겠지. 즉 민족 자결주의가 정의로움의 군대와 인도주의라는 무기로, 간과는 무기죠. 따라서 정의로움이라는 군대, 인도주의라는 무기, 역시 수사법 뭐가 쓰였지? 은유법.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무기를 들자는 얘기가 아니야. 정의로움을 군대로 내세우고 인도주의를 무기로 들자, 이런 얘기야. 따라서 우리 기미독립선언서에, 기미독립 당시에 뭘 보여주는 거야? 비폭력주의요 평화주의를 들어주는 거지. 비폭력성과 평화주의를 들어주는 거예요. 총과 칼을 들자는 게 아니죠. 군대를 동원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의로움이라는 걸 군대로 내세우고, 그리고 인도주의를, 인도주의가 뭐야? 휴머니즘, 사람을 중심에 두는 거지. 즉 인도주의를 무기로 호원하는, 호원,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금일, 오늘날 우리들은 나아가서 취함에, 지나여 나아갈 진짜지, 즉 나아가서 취함에, 취하다라는 것은 취자는 모을 취자야. 나아가서 취함에 어떤 강적도 꺾지 못하려긴, 하강을 좌치 못하랴라는 얘기는 어떤 강적도 꺾지 못하겠는가. 이 말은 꺾을 수 있다는 거야, 꺾지 못한다는 거야? 꺾을 수 있다는 거죠. 꺾을 수 있는데 꺾지 못하겠느냐라고 의문형으로 썼어. 이러면 수사법 뭐죠? 일부러 강조해주기 위해 의문형을 쓰면 수사법 뭐야? 서리법. 그렇지. 서리법을 써서 바로 그 독립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죠. 즉 어떤 강적도 꺾지 못하겠는가. 퇴하여 작함에, 퇴자는 나아갈 진짜의 반대말이니까 뭐야? 물러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아가고 물러나는 한자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가 쓰였다고? 책받침 부수가 쓰였어. 그렇지? 이 책받침 부수에서 여기 세 추자가 쓰이면 나아갈 진짜가 되고, 그죠? 여기 책받침 부수에서 뿌리 근자를 쓰면 물러날 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자를 그냥 나아갈 진짜하고 의미 없이 외우지 말고, 한자는 뜻글자니까 그 부수를 중심으로 해서 낱말을 분석하라라고 몇 번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이 선행학습해야 될 게 한자 부수 정도는 알아두라고 그랬지. 그지?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얘가 책받침 부수다 하면 그 정도는 알아듣자 이거야. 얘가 세 추자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듣자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나아갈 진짜, 물러날 퇴자. 그래서 물러나 삼음에 하지를 전치 못하랴. 어떤 뜻이라도
펼치지 못하겠는가. 결국 어떤 강족도 꺾을 수 있고 어떤 뜻도 펼 수 있다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따라서 독립의 필요성과 그 신념을 썼습니다. 독립의 필요성과 그 신념을 밝힌 글이지. 그래서 독립의 신념, 독립의 필요성을 밝힌 부분이 주지가 되고 그 신념을 밝힌 부분이 부연이 돼. 자, 질문.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장 갔는데 맨 마지막 문장에 즉 진하여 취함에 하강을 좌치 못하랴 퇴하여 작함에 하지를 전치 못하랴 이 부분에 밑줄을 치고 밑줄 친 말에 표현된 수사법은 하고 물어보면 서리법이 들어있고 또 지금 밑줄 친 부분에 서리법은 공부하고 갔는데 또 나머지를 찾으래. 왜 반어야? 물러나서 어떤 뜻도 펼 수 있고 나아가서 어떤 강적도 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반어는 반대말을 해야 반어지. 또 뭘까? 그렇지. 문장의 구조가 유사하잖아. 위아래가 유사하지? 문장의 구조가 유사하면 뭐라고 그래? 대꾸법이라고 하는 거야. 대꾸법. 처음 듣는 표정하는 거 아니야. 왜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중학교 때. 대꾸법. 문장의 형식이 유사하면 뭐라고 한다고? 대꾸법. 또 수사법이 있는데 그 문장에 서리법도 있고 대꾸법도 있고 또 하나 있어. 힌트. 반대말을 써놨잖아. 서로 내용상 반대말을 써놨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 대조라고 하지. 따라서 대꾸 대조법 그리고 서리법이 쓰인 거야. 그러니까 사지선다 문제로 내기 쉽죠. 알겠어요? 밑줄 친 말에 사용된 수사법이 아닌 것 이렇게 묻기 쉽지. 그래서 대꾸 대조 서리법이 쓰였고 이렇게 쓰였다고 외우면 안 되고 뭐 하라고?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돼. 왜 대꾸인지 왜 대조인지 왜 서리법인지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또 다른 문장에서도 응용력이 생기죠. 읽어보니 그리 어렵지 않았죠? 자,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희라 구례의 억울을 선창하려 하면 시아의 고통을 파탈하려 하면 장래의 협의를 삼재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염의의 압축 소전을 흥분신장하려 하며 각계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수호하려 하며 가련한 자자에게 고치적 재산을 유여치 아니하려 하면 자자손손의 영구 완전한 경복을 도용하려 하면 최대 근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그래서 핵심어는 뭐라고요? 민족적 독립이야. 2천만 각계가 인마다 방촌의 인을 회하고 방촌의 인이 무슨 뜻이라고? 굳은 결심. 인류 통성과 시대 양심이 정의로움이라는 군대와 인도주의라는 무기로 호원하는 금일 오이는 진하야 취함에 하강을 좌치 못하랴 퇴하야 착함에 하지를 전치 못하랴. 그래서 독립의 필요성과 신념을 밝혔다. 기억하겠죠? 다음 2번 문제도 각 단락에 핵심어를 골라 쓰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를 보면 자연에 인공이 끼어서는 자연이 아니다. 자연은 지금 첫 문장을 읽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자연이야. 그리고 그 자연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로 나왔지. 자연은. 그런데 주격조사를 쓰지 않고 보조사 뭘 썼어? 은을 썼어.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보조사 은, 는을 쓰면 그 단어는 뭐다? 주제어다. 주제어다.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은, 는을 썼다면 그건 주제어야. 그러니까 가글의 주제어는 뭐야? 자연이야. 만약에 이 주제어가 문단의 앞에서 파악한 주제어가 바뀐다면 중간에 접속어 뭐 나온다고? 그러나나 그런데가 나와야 돼.
그러나나 그런 데가 나와야 돼. 그러면 눈으로 훑었는데 그러나 그런 데 없잖아. 그럼 끝까지 가는 뭐에 대한 얘기야? 자연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나달락을 봐. 나는 언제나 우리 민족 갱생의 도가 생기를 진작함에 있음을 역설해 왔다. 이미 생기를 진작하였으며 거기에는 반드시 진작된 생기를 인도할 이상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상이 수립되지 못한다면, 여기까지 읽는데 반복되고 있는 말이 이상이라는 단어야. 이해돼요?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써놨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당위 명제거든. 뭐뭐 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당위 명제야. 그러니까 마땅히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글에서의 핵심어는 뭐야? 이상이야. 만약에 이 핵심어가 바뀐다면 그 뒤에 훑어봤을 때 뭐가 등장해야 돼? 그러나가 등장해야 돼. 없죠? 그렇다면 나달락의 핵심어는 이상이야. 가는 자연이고 나는 이상이야.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하는 거야.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 시험장에서 그럴 시간 없어. 이해돼요? 만약에 좀 더 완벽하게 읽으려면 선택지에 자연과 이상이 나온 게 2개가 돼야 돼. 그러면 좀 더 꼼꼼하게 읽어야지. 그럴 때에는 이상의 수립이라는 말까지 모두 찾아내야지. 이해됐습니까? 자, 본문 봅니다. 가를 보죠. 자연에 인공이 끼어서는 자연이 아니다. 자연은 미추를 초월한. 미추가 뭐야? 아름답고 추한 거야. 그 추하다는 한자 봐. 많이 아는 글자가 하나 들어있지. 뭐야? 술주자, 귀신 귀자가 들어있어. 술주자가. 이 왼편 부수에 술주자가 들어있어. 오른쪽은 귀신 귀자가 들어있고. 술 처먹고 해낙낙하는 게 추하다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는 뭐야? 큰 양이야, 큰 양. 이게 뭐예요? 양양자예요. 여기에 뭐야? 클 대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크다는 게 왜 아름다우냐? 한자는 아주 고대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고대에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사물을 이용하는데 짐승 중에서도 양을 제물로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누구야? 아브라함인가? 그 하나님한테 제물 바치러 갈 때 양 들고, 물론 자식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너의 뭐 믿음을 아니까 양으로 바꿔라 해서 양, 그죠? 큰 걸 준다고. 그러듯이 항상 양을 바치는 그런 습속이 동서양에 남아 있고,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는 양자와 클 대자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미추야. 이렇게 한자를 보면요, 아름다움이 뭔지 추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배우게 돼요. 결국 아름답다는 건 자신이 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름다운 거고, 그리고 추하다는 건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지. 얘들 술에 취해서 내 의식을 귀신에게 뺏기는 거야. 그럴 때 사람은 추하다고 하는 거야. 막 이성을 잃고 날뛰는 놈 추하잖아. 얘들 자신의 나이를 망각하고 즉 형편없는 짓을 할 때 추하잖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함부로 할 때 추하잖아. 그렇지 않나? 따라서 미추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런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해서 배우게 되지. 자, 이렇게 스토리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은 한자 미추를 반드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쓸 줄은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눈으로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한자 공부 부담 갖지 말고 눈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미추를 초월한 미 이전의 세계다. 사람의 꾀에서 생겨나는 인공의 미가 여기에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자연의 미에 상대되는 말로 뭘 써놓은 거야? 인공의 미를. 그래서 인공은 자연의 미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자연에는 오직 자연의 미가 있을 따름이며 자연의 섭리에 입각한, 섭리라는 단어도 자주 시험에 나오지. 섭리할 때 섭자를 봐. 섭자를 봐. 이자는 이칠 이자거든. 섭자는 취할 섭자야.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취하다, 모으다 이런 의미니까 손수변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그 옆에는 귀자가 3개나 있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지금이라도 스님 카페에 가서 부스 다운받아가지고 부스 공부해야 돼. 알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기서 지금 가나다라 알려줄 수는 없잖아. 국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하는데 ABCD를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자 공부하는데도 부스 공부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 여러분들이 하고 와야지. 알겠어요? 자, 손으로 귀를 취하는 건 모으다, 취하다 이런 의미인데 바로 전쟁에서 자신의 수운을, 전쟁에서의 수운을 자랑하기 위해 적의 병사의 귀를 잘라온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단어야. 그래서 섭리하면 이치를 모으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자연의 섭리에 입각하다 할 때 그 각자가 다리각자야. 다리각자다 보니까 항상 고기육변이 들어가 있지. 고기육변이란 이걸 말해요. 원래 얘가 이렇게 생긴 글자죠. 이렇게 생긴 글자가 고기육자인데 얘가 좌측에 변방에 부수를 쓸 때는 꼭 달월자 찌그러뜨린 것 같다고. 이건 달월자가 아니라 고기육변이고 얘가 들어가면 무조건 신체와 관계된 거예요. 이해돼요? 요 부수가 보이면 무조건 그건 사람의 신체와 관계된 거예요. 그 입각하다 하면 서 있다 이 말이지. 자연의 섭리에 입각한, 자연의 섭리에 서 있는 만유 존재. 모든 생명은 뭐야?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유 존재의 그 자체에 미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연물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다는 거야? 미가 있다는 거야. 미추를 인식하기 이전 미추의 세계를 완전 이탈한 미가 자연의 미다라고 했어요. 거기 이탈할 때 떨어질 리자를 보세요. 떨어질 리자를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새 추자죠? 앞에 있는 건 길짐승 금자예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는 만날 일이 없지? 그래서 떨어질 리자야. 이해했어요? 걸어다니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는 만날 일이 없어. 그러므로 떨어질 리자. 즉 이탈한 미가 자연의 미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건 어떤 글에서 중심 내용은 반드시 문단의 앞에 있다는 것. 또 하나 중심되는 단어, 핵심어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것. 알겠어요? 우리가 글을 써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글을 써도 강조하고자 하는 건 반복하게 돼 있는 법입니다. 다음, 따라서 가는 자연의 미를 설명했고, 다음 나달락은 나는 언제나 우리 민족 갱생. 이 갱자가 갱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뭐로도 읽을 수 있다? 경으로도 읽을 수 있어. 우리 이런 한자를 뭐라고 부르죠? 동음이어가 아니지. 뭐라고 불러? 동자이음어라고 부르지. 동자이음어. 여러분들이 부수를 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게 바로 동자이음어야. 이건 전부 여러분들 마지막에 있는 어휘집에 들어있어. 동자이음어.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도구 문제 나오면 이 동자이음어 위주로 출제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어떤 경우에 갱으로 읽고 어떤 경우에 경으로 읽는가라는 건 뜻이 달라지는 거지.
이 뒤에 똑같이 새로운 신자가 오면 우리말에는 갱신이라는 말도 있고 경신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갱신은 고치다 이런 얘기고 경신은 새롭게 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신이라는 말은 언제만 쓰냐면 기록을 새로 달성할 때만 쓰면 돼. 따라서 신기록 경신.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운전면허증을 뭐 하는 거야? 갱신하는 거고. 그렇죠? 학생증을 뭐 하는 거야? 갱신하는 거고. 카드를 뭐 하는 거야? 갱신하는 거야. 그러나 새로운 기록은 뭐 하는 거야? 경신하는 거야. 구별하겠죠? 따라서 갱생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지. 새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우리 민족의 갱생의 도가 생기를 진작하면 키우다 이 말이야. 진작시키다 하면은 키워내다. 즉 생기를 진작함에 있음을 역설해 왔다. 역설했다라는 얘기는 강조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미 이 문단 앞에서 말을 해왔다는 얘기야. 그동안 계속 우리 민족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걸 강조해 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글에서 강조하는 건 아니지. 역설해 왔다 과거 시제로 썼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미 생기를 진작하였으며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된 나라에 살고 있고 점점 국력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이 생기를 진작하였으며 거기에는 반드시 진작된 그 생기를 인도하다, 이끌다 이 말이야. 사실은 인자도 끌 인자고 그리고 도자도 이끌 도자거든. 사실은 한자는 뜻글자라 한 글자만 써도 되는데 이걸 우리말에 쓸 때는 꼭 두 글자 이상으로 써요. 그러니까 한자의 해석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뜻을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차를 끌어가면 뭐라고 그래? 견인. 그렇죠? 또 어디 가서 교회 다니세요 하고 권하고 다니면 뭐라고 그래? 전도. 이해돼요? 이끌 도자예요. 따라서 인도할, 우리를 이끌어갈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야? 생기를 진작하자는 건 이미 했으니까 앞으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상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방금 스님이 뭐뭐해야 한다라는 걸 무슨 명제라고? 당위명제. 뭐뭐이다 그럼 무슨 명제? 사실명제. 그렇죠? 문장이 뭐뭐해야 한다 그러면 당위성을 말하고 뭐뭐이다 그러면 사실을 말하고 반면에 무엇 옳다, 무엇 그르다 이러면 뭐야? 가치 명제라고 하지. 알겠죠? 만약 이렇게 만약이라는 부사가 나오면 그 호응하는 말이 뒤에 오죠? 그게 뭐야? 뭐뭐하지 못했다면 뭐뭐 했다면 가정법이죠? 만약 이 이상이 수립되지 못하였다 하면 자, 이 이상할 때 이의 품사는 이 이상할 때 이의 품사는 그렇지 관형사지 관형사 이 그 저는 둘 중에 하나야 관형사 아니면 뭐야 대명사지 이 이상이 수립되지 못하였다면 비록이라는 부사는 또 뭐하고 호응하지 뭐뭐라 하더라도 비록 생활의 의기가 아무리 강렬히 진작되었다 할지라도 따라서 이와 같은 구절은 양보절이라고 하는 거야. 양보의 의미지.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그 모처럼 진작된 생기는 온전한 역량과 참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뭐가 없다면 그 생기가 충분히 진작되지 못한다는 거야. 뭐가 없다면 그 생기가 충분히 진작되지 못한다는 거야. 이상이 없다면 지금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부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우리는 뭘 담아야 돼?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머릿속에 담으며 읽어야죠. 그렇죠? 그 모처럼 진작된 온전한 역량과 참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부질없이 부질없다 붙여 쓰세요. 부질없이 한 단어입니다. 부질없이 붙여 쓰세요. 부질없이 한 단어입니다. 품사는 부사죠. 부질없다라는 형용사에 전미사 이가 와서 부질없이 부사입니다. 대양의 표류하는 선박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대양의 표류하는 선박 밑줄 치고 수사법은 자 여기 대양의 선박하는 표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상을 잃은 민족이야. 이상을 잃은 민족은 마치 큰 바다에서 표류하는 선박 같다는 거야. 그렇지? 이상을 잃어버린 민족을 큰 바다에서 표류하는 선박에 비유했어. 자, 수사법 뭐냐고? 둘 중에 하나야. 은유 아니면 직유인데 은유와 직유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연결어가 있느냐 없느냐야. 연결어가 있느냐 없느냐야. 여기 연결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뭐뭐 같이라고 나왔잖아. 선박과 같이. 연결어가 등장하면 뭐야? 직유. 이해됐어요? 연결어가 등장하지 않으면 뭐야? 은유. 내 얼굴은 사과 은유야. 내 얼굴은 사과같이 빨개 직유야. 이해됐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은유야. 호수 같은 내 마음 뭐야? 직유야. 직유와 은유는 둘 다 비유로서 연결어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판단하면 돼. 알겠죠? 대양의 표류하는 선박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한즉 우리는 민족 갱생의 원동력은 생기의 진작이요. 그런데 이 생기의 진작은 어디서 이미 말했어? 이 단원 앞에서 말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왜냐면 그동안 역설에 왔다라고 첫 문단에 있으니까. 민족 갱생의 지남차는 지남차가 뭐야? 지남차, 견인차, 이끄는 것은 이 민족 갱생을 이끄는 견인차는 지남차는 뭐다? 이상의 수립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이상의 수립을 빈칸으로 두고 빈칸에 들어갈 핵심어는 하고 물었죠. 그 문제나 이 문제나 똑같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나달락은 이상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죠.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빨리 그리고 풀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 그래야 다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대비가 되고 그래야 또 빨리 읽기도 할 수 있어. 내용이 문단을 자꾸 시험에 나온 좋은 문단을 자주 읽으면 독해력이 키워지는 이유가 왜냐? 글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거든. 그리고 문단의 중심 내용도 거의 위치가 비슷해져. 책을 많이 읽어야 독해력 길러지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필요한 독해력은 좋은 지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떤 지문? 시험에 적절하게 구조화된 지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뭐야? 수능에 출제되어 있는 그런 지문을 많이 읽어야 실력이 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우리 시험에 적절한 지문을 많이 읽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독해력을 기르고 싶으면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학교에서 구호 공부하는데 너는 자식아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독해력이 없어 이러면 나쁜 선생입니다. 됐습니까?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시험에 적절한 그 구조화된 글을 안 읽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공부 안 한 거지 절대로 책을 안 읽은 게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자, 2번에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6번 문제를 갑니다. 405쪽 6번 문제를 보면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하고 또 기미 독립선언서가 나왔고 금일 5인의 조선 독립은 조선이로 하여금 하고 첫 문장 보자마자 이건 답이 독립의 의구나 하고 나와야 돼. 시험장에서는. 이해돼? 왜? 왜 그렇게 나올 수 있지? 공부하고 갔으니까. 그러지 않고 이걸 그 자리에서 해석하고 찾으려고 들면 1분을 넘기겠지. 그러면 그건 푸나 마나야.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나 고전은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가서 하고 있을 시간 없어. 됐어요? 자, 본문 봅시다. 금일, 오늘날, 금일, 오늘 5인의 조선 독립은, 우리의 조선 독립은 지금 이 문단은 조선 독립을 주어로 삼아서 구조가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선 독립이 조선인으로 하여금은 이걸 하게 하고 일본인으로 하여금은 이걸 하게 하고 중국인으로 하여금은 이걸 하게 하고 세계인으로 하여금은 이걸 하게 한다. 결국 독립의 기능, 독립의 의의를 밝히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문단의 구조가 유사해. 봅시다. 맨 처음 조선 독립은 누구한테? 조선인에게. 조선인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한대? 정당한 생형을 수호하게 한대. 정당한 생형을 수호한다. 뭐야?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한다. 숫자가 이룰 숫자라고 해서 즉 정당한 생형을 이루게 한다. 즉 조선 독립이 조선인에게는 정당한 생형을,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한다. 다음,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은, 자, 두 번째는 일본이 나왔지? 일본으로 하여금은 뭘 하게 한대? 사로로서 출하야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정케하는 것이며, 사로로서 출하야 무슨 말이야? 사로하면 무슨 말이야? 사악한 길. 즉 사악한 길로부터, 이때 로서는 뭐뭐로부터로 해석해야 돼. 자격의 로서가 아니야. 뭐뭐로부터라고 해석해야지. 사악한 길로부터 출하야, 벗어나서. 사악한 길로부터 벗어나서. 이때 말하는 사악한 길은 뭐야? 제국주의죠. 제국주의라는 그런 사악한 길로부터 벗어나서 동양 지지자라는, 동양을 지지하는, 동양 지지자라는 중책, 막중한 책임을 전케한다. 뭐야? 완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기대하는 건 뭐야? 조선 독립이 동양 지지자라는,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대동아 공영권,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하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일본도 동양의 한 국가로 동양의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동양의 지지자로 그 막중한 책임을, 중책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누구한테? 진화로 하여금. 진화란 가수가 아니야. 여기서 진화란 중국인이야. 중국이야. 중국. 자, 중국으로 하여금은 이제 또 뭘 하게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봐야지.
진화로 하여금은 목매도 면치 못하는, 목매, 꿈이야. 꿈에도 면치 못하는, 꿈에도 면치 못했던 불안과 공포로서 탈출케 하는 것이며, 불안과 공포로서, 이때 로서도 무슨 의미? 뭐뭐로부터, 불안과 공포로부터 탈출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중국이 취약했는지, 약했는지. 왜냐하면 중국에도 만주국이라는 일본에 의한 괴뢰 정부가 생겼죠. 그 일본의 몇십 배 되는 나라가 박살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제 원튼 원치 않든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해버린 거지. 그렇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만 삼는 걸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교두보로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뭐야? 너희하고 우리는 하나다. 내선일체를 강조하면서 우린 너희를 식민지로 보는 게 아니라 너희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대신 우리가 중국이랑 몽고랑 러시아 접수하자. 그러니까 우리 이 정치인들 중에는 정말 그 말을 믿고 충성한 놈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내빌름 나라를 넘긴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백성들을 설득했던 거고. 우리가요, 친일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저기 골방에 모여가지고 도장 몇 개 찍어서 나라 넘겨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왜? 일본 놈하고 싸우면 우리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또 일본 놈 밑에 들어가는 건 자존심 상한데 일본 놈들이 뭐라고 했냐? 우린 너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하고 우리는 형제다. 같은 천황폐하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뭐야? 저 오랑캐 놈, 중국 놈들 없애버리고 너희 중국한테 1000년, 2000년 고생했잖냐. 그거 우리 복수하자. 이러고 설득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낼름 넘어가는 거야. 나중에 가서야 일본이 망하고 나니까 속았다 이러지만 천만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어리석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나름대로 우리는 뭐야?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후에 친일파들 법정에 세웠을 때 그중에 몇몇이 뭐라고 그랬어? 자기는 일본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일 당장 미국이 무너진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 전혀 없지. 전혀 없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국 대할 때 우리가 항상 미국이 우리에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하고 우리는 동맹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너희하고는 동맹이 될 수가 없다. 우리하고 함께 중국을 상대하자. 지금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미국의 식민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쟁 개시권을 미국이 갖고 있어요. 나중에 역사는 우리가 독립됐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통일을 하자고 서두르는 거예요. 아니 어떤 나라가 독립된 나라인데 전쟁의 시작과 끝을 본인이 못 내리는데 그게 무슨 독립된 나라예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 어느 누구도 또 언론의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는 말 이런 방구도 말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님은 일제강점기도 똑같았다고 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네가 식민지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강한 나라에 우리가 파트너인 걸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도 친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대다수죠. 왜? 다 자기 자식들 미국 국적 갖게 하니까. 그 당시에 일본으로 다 보냈듯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과거를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 지금을 돌아보기 위해 과거를 보는 거지, 과거에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과거를 통해 지금 좀 더 어리석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신 차려야죠. 아직도 우리가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으냐 이런 병신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식민지적 사고에 젖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중국인들로 하여금은 우리 조선 독립이 뭘 가져올 거래?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할 거예요. 그죠? 누구에 대한 불안과 공포야? 일본에 대한 그 불안과 공포로부터 탈출케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로부터 탈출케 하는 거고, 또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 독립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뭘 가져올 거라는 거야? 세계 평화와 세계인으로 하여금은 바로 평화와 인류 행복을 가져올 거라는 얘기. 이 문장은 맨 처음에 조선 독립이라는 주제를 주고 서술어를 4개 나열해서 결국 독립의 의의를 4가지 제시한 거야. 문단의 구조 기억할 만하죠? 정리하면 우리의 조선 독립은 첫째, 조선인으로 하여금은 뭘 가져온다? 정당한 생형을 이루게 하고, 일본으로 하여금은 뭘 가져오게 한다?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전케하고, 다음 진화 중국으로 하여금은 뭘 가져오게 한다? 불안과 공포로부터, 꿈에도 면치 못하던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다음 조선 독립은 세계인으로 하여금은 뭘 하게 한다?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즉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질문. 맨 마지막 계단 밑줄 치고, 이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계단은 뭘 비유한 겁니까?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에 필요한 계단은 뭘 비유한 겁니까? 조선 독립을 비유한 겁니다. 수사법, 은유법이죠. 주제는 뭐다? 조선 독립의 의. 오늘 첫 시간에 가장 정신 빠릿빠릿할 때 기미독립선언서 가장 중요한 지문 2개를 봤습니다. 첫 번째 지문의 주제는 뭐였죠? 독립의 필요성. 지금 두 번째 본 글의 주제는 뭐였죠? 조선 독립의 의. 알고 시험장 가야 됩니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하죠.